여러분이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뭐지? 공복에 먹지 말라는 음식이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만 공복에 드셔도요, 살 저절로 한 달에 5kg 빠집니다. 근데 이걸 못 먹게 하고 하루 시작을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커피, 빵, 우유 이런 걸로 시작하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운동 이전에 먹는 거다. 원장님께서는 다이어트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다이어트를 했고, 현재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시작이 그 다이어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20대 때 첫 직장이 은행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야근도 많이 하고 커피도 많이 먹고 술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어요. 키 177에 보통 60에서 62kg 나갔는데 점점 살이 찌더니 80kg까지 쪘어요. 그래서 은행에 다니까 돈 욕심이 나서 했던 사업이 커피 사업이었고, 커피 사업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두통 오고 비염 오고 아토피 오고 그리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가장 큰 게 이제 불면 때문에 이제 정말 죽을 맛이었죠. 그런데 어딜 다녀도 건강 검진하고 뭐 각종 검사 다 하고 뇌파 검사까지 해봤는데도 살부터 빼라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는다. 현재 수치상으로는. 항상 혀 밑에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먹게끔 갖고 다녀라. 그래서 약을 정말 오래 먹었어요. 그 결과 또 섬유근통을 얻었고, 이 섬유근통 원인이 결국에는 콜레스테롤 약 처방 때문이라는 것도 나중에 약대 가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자연치유, 즉 음식으로 해야 되는 공부를 이제 접하게 된 거죠. 세계 석학들의 책을 보면서. 그때 제가 이제 채소과일식으로 바꾸면서부터 약 한 18kg, 15kg를 이제 감량해서 현재는 이제 65kg 그 아래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 우리 여성분, 남성분들 얼마나 이게 강박과 집착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지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강연 영상에서 더 제 진정성을 담아서 여러분과 이 비만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채소와 과일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정말 좋다는 거 다 쫓아다녀서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유행하고 있는 가끔씩 나오는 여주, 돼지 감자, 그죠? 정말 맛없어요. 정말 맛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딱 저는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과, 바나나, 고구마. 이거 뭐지? 공복에 먹지 말라는 음식이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만 공복에 드셔도요, 살 저절로 한 달에 5kg 빠집니다. 근데 이걸 못 먹게 하고 자꾸 다른 만들어 온 하루 시작을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커피, 그리고 빵, 우유 이런 걸로 시작하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운동 이전에 먹는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CC 주스, 사과, 당근, 양배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먹는 그 주스로 시작을 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살도 빠지고요. 이 살이 빠지는 원리는 우리 몸에 막혀있던 림프 시스템들이 독소 배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방들, 특히 만성염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고비나 싹센다나 이 GLP-1이라는 또 다른 뭐 전문 용어들을 들여서 살을 빼게 하는 원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요가 와요. 우리 일론 머스크 그렇게 살 뺐다고 자랑하더니 다시 배 나오고 거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주사를 계속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점점점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다 느끼거든요. 근데 세계 돈 있는 사람들이 안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또 따라가죠. 그래서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양약이나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제품이나 다이어트 유산균 정말 지금 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효과를 다 볼까요, 여러분? 아니요. 저는 정말 그 한약국 특성상 별의별 분들이 다 오시거든요. 전국의 유명한 대학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다 다녀보고 안 돼서 저한테 오셔요. 그럼 말기암 환자도 많고, 그리고 다이어트도 다 했는데 안 돼서 변비도 해결 안 돼서 오신 분도 많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먼저 한약을 처방하냐? 아니에요. CC 주스부터 해보십시오. 제 책 읽고, 제 영상 보고 실천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한약을 드셔야지. 안 하신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바로 한약 안 드립니다. 그 정도로 효과는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원물로 먹고 싶다 그러면은 다이어트 개념보다는 내 주식을 한번 배고프면 사과, 바나나, 고구마 이렇게 먹어보자.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만 먹고 살아요? 힘들죠. 그래서 7대3
한 달 기준으로 하면 하루 시작은 CCA 주스를 하든 레몬수를 드시든 시작을 하시고 하루 2끼만, 즉 60kg 잡으면 6, 7에 42, 약 40번은 채소 과일식을 먹고 20번은 동물성 식품,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이 좋아하는 라면, 그리고 치킨, 돈가스, 뭐 스팸, 부대찌개. 저도 오늘 신사임당 촬영 와서 좀 일찍 와가지고 보통은 점심을 잘 안 먹고 촬영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뭐 30년 전통의 엄청난 그 국밥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뼈해장국이야. 와, 제가 뼈해장국 안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날씨도 부슬부슬 비 오니까 으스스하고 그 맛이 생각나잖아요. 그 매운 알탕. 오늘 먹었단 말이에요. 드셔도 돼요. 20번 적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비율이 매일 뼈해장국 먹고 삼시세끼 제육덮밥 먹고 갈비탕 먹고 스팸 구워 먹고 햄버거 먹고 치킨 먹고 이게 야식까지 돌아가고 그러니까 백날 운동해도 다시 살이 찌죠. 살이 안 빠지죠. 그래서 이 비율만 여러분이 7대3 40번 20번만 한번 한 달 동안 체크해 보세요. 이것만 하셔도요. 살이 자연스럽게 5kg 빠진 다음에 요요가 안 옵니다. 그런데 너무 뭐 과일 다이어트, 특정한 뭐 채소 다이어트 하면 끝나고 나서 폭식을 해요. 간헐적 단식이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16대 8, 20대 4를 하고 이걸 지속하기란 어려워요. 저도 지금 10년 정도 돼서 보통 16대 8이 이게 일상화돼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8시부터 낮 12시까지 안 먹으면 16시간 공복인데 그 사이에 물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배고프면 그때 뭘 먹어라? 사과나 바나나나 고구마는 드셔라. 가공식품을 먹으니까 그게 다시 말짱 꽝 되는 거다. 이게 이제 3대 주기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현대 과학에서 이제 호르몬 주기로 밝혀진 게 12시, 낮 12시에서 저녁 8시가 섭취 주기다. 인간이 원래 먹어야 되는 시간이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동화 주기. 먹은 음식들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시간이고 이제 중요한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예요. 이때가 우리가 아침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 에너지원을 위해서 아니면 뭐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속쓰림 방지를 위해서 안 죽어요, 여러분. 이때가 가장 중요한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 주기예요. 그래서 실은 뭐 사람마다 다 주기가 다르니까요. 하루 시작을 하면서 루틴이 배변 활동을 오전에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새벽부터 해서 아침에 새벽을 일어났을 때 한두 시간 내에 그렇게 장이 세팅이 됐을 때 이게 몸이 어느 정도 면역력이 채워졌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이걸 딱 시간을 8시간씩 나눠서 하지 말고 간헐적 단식 20대 뭐 4 이렇게 강박 갖지 말고 배고프면 뭘 드셔라? 가공하지 않은 채소 과일은 드셔도 된다. 스무디 형태든 착즙 형태든 효율적으로 드셔서 에너지원을 채우면서 독소 배출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해나가는 일상이 돼서 전혀 스트레스 없이 어느 날은 오늘 저처럼 뼈해장국 땡기면 먹고 제육덮밥 먹고 싶은 날 또 먹고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내 적정 체중을 유지해 나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 없이 식단으로만 살 빼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건강 정보는요 딱 2가지예요. 운동 아니면은 몸에 좋다는 거. 특정 몸에 좋다는 거. 뭐 정말 어려운 용어들 계속 나옵니다. 물론 최근에는 뭐 대마종자유부터 해서 올리브유 이렇게 식물성 기름이 강조되는 건 전 좋은 거라고 봅니다만 너무 그런 쪽으로만 드셔도 분명히 몸의 균형은 깨진다. 그래서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이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중에서도 재테크, 그리고 자기관리, 포트폴리오 그중에 있어서 운동을 많이 잡으시는데요. 저는 다이어트 상담하든 아니면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든 먼저 운동은 제한하십시오. 합니다. 왜?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근육 만들어야 된다고 PT하고 그러니까 또 먹죠. 동물성 단백질 먹죠. 왜? 단백질 쉐이크 보충제 MVP 이거 먹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단백질 프로틴에 간과 콩팥을 갖고 온다라는 그런 연구 논문 기사들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2030들이 특히 콩팥이 망가져서 병원에 오는 이유가 단백질 보충제라는 것들이 이제 임상 연구 논문들이 너무나 많이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헬스 하시는 분들은 이미 우리가 이 마케팅에 속았구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온 용어가 비건 헬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비건 헬스 쳐보시면요. 우리나라도 인제 채식을 하시면서 즉 닭가슴살 그 공식 삶은 계란 안 먹고 두부, 콩, 채소, 과일로 단백질을 섭취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근육까지 만드는 걸 비건 헬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동물성 식품 안 먹으면 다들 문제가 생겨야 되고 아파야 되는데 채식주의자, 비건이 여러분한테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비율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운동은 가장 먼저 좀 멈춰야 된다. 먹는 것부터 바꿔야 된다. 먹는 것부터. 그리고 나서 내 몸의 균형이 회복되고 나면 저는 그다음에 맨발 걷기를 추천드려요. 하루에 꼭 뭐 5,000보 8,000보 그것도 마케팅의 산물이기 때문에 1 시간 해야 돼. 뭐 1 시간 반 해야 돼. 걷는 걸로는 안 돼. 뛰어야 돼. 유산소 해야 돼. 아우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암세포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시는데 운동 정말 해야 될 것 같은데 난 정말 뭐 뛰는 것도 싫고 이 역기 드는 건 더더욱 싫고 그러면 걸으세요. 걷는데 뭘 해라? 맨발로 걸어라. 신발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발이 상당히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집약돼 있다. 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발을 자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에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과학적으로도 현재 음이온, 양이온 이러한 것들의 즉 어썸 이거를 갖다가 대류 현상 이러한 여러 가지로 뭐 자기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연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 몸이 활성산소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지금 강조를 듣잖아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암 환자들이 많이 하는 게 맨발 걷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황토길 조성도 많이 됐기 때문에 요것도 '난 어렵다. 집 밖에 나가기가 어렵다.' 그럼 저는 황토 흙 고런 거 요새 황토로 돼 있는 이 볼로 된 것도 팔거든요. 그러니까 돈 번 사람들은 기말해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사업은 안 하지만 그런 것도 할 때 인제 순수하게 황토 흙으로 된 거 좀 돈 더 주시고 그런 거 사서 이렇게 밟아 보세요. 설거지할 때도 밟아 보고 아니면 TV 볼 때도 밟아 보고 그렇게 했을 때 먹는 거 바꿔 보고 그래도 내가 쪼끔 몸이 아직은 뭐했다. 그다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전 맨발 걷기 하루에 뭐 30분 정도. 그러면요. 비타민 D 따로 챙겨 드실 필요 없고 골다공증 그러한 것들 다 아파요. 그 수치에 그 기준치에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한국이. 왜? 다 서양인 기준이군요. 그 기준치 설정 자체가 이미 데이터 값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햇볕은 안 쐬고 왜? 자외선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D를 먹고 주사를 맞고 골다공증 주사 맞고 선크림 바를 그 정보들을 좀 제한하시고 먹는 거 바꾼 다음에 햇볕 좀 하루에 30 분은 좀 쐬셔라. 그렇게만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근육은 충분히 120 세까지 쓰고도 남는 근육은 생기니까 너무 뭐 바프 찍을 거 아니시면 근육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